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최대 운용사 이 블랙록이 이번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연준이 금리 내리는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점. 일단 이게 있고요. 그리고는 네, 이렇게 엊그제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미국, 중국이 금리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하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 가격 전망은 재미로나 해보는 거지 이게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11월 대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나오고 누가 되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블랙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10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3천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말 엄청난 자산인데요. 이런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운용사이자 세계 최대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는 데가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보면 블랙록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걸로 예상을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그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유니크 디버시파이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산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컨대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을 굴리면서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 S&P 인덱스 펀드 이런 데도 몇십만 불씩 넣고 또 채권에도 얼마를 넣고 이러면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비트코인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고서에 보면요. 네, 보고서를 제가 따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네, 보고서에 보면 화면 여기 4번에 보시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도입이 빨라질 건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글로벌 통화 불안정, 글로벌 통화가 불안정하고 미국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또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이 이슈가 되고 자, 이러는 요인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게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권력기관, 누구도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가 없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고 그래서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겨서 암호 문구만 잘 보관하면 누구도 나의 비트코인을 건드릴 수 없다. 자, 이런 부분이겠죠. 글로벌 통화 불안정,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 자, 미국 정치 불안정 이런 게 비트코인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블랙록이 말이죠. 자, 블랙록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상승장이 얼마나 될지, 자,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하고 있을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시기로 나눠봤을 때 상승, 하락, 이 사이클에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자, 그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2010년, 11년 요때는 저점에서 590, 200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고점에서 마이너스 93%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네, 바로 이 하락 사이클에서 555배, 이렇게 550배 넘게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이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4%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그 다음 2017년 사이클이죠. 이때는 이 저점보다 100배 넘게 104배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그렇게 올랐던 고점에서
마이너스 83%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2021년, 2020년, 21년, 22년이 이어져 있는 바로 이 시기에는 이때 직전 저점보다 21배 뛰었고 그리고 그렇게 뛰었던 고점에서 마이너스 77%까지 이렇게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이 다음 사이클 이건 분석을 해놓지 않았죠. 근데요, 그래프를 보면 대략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2013년 사이클 때요, 555배가 이렇게 올랐다가 2017년 요 사이클 때는 그보다 5분의 1로 줄어든 104배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직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든 21배 이렇게 오른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이번에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번 직전에 이 저점이라고 보면 자, 이 저점 요게 아마 16,0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15,700, 16,000 요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2022년 11월 그때 FTX 파산 사태 때 그때 떨어졌을 때를 가리키는 건데 자, 그러면은 16,000불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자, 이번 고점은 이것보다 자, 직전에 21배 올랐던 것보다 5분의 1로 줄어들면 4배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4배 정도라고 하면 16,000불에 4배라고 하면 64,000불인데요. 자, 지금 이미 64,000불 넘었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진작에 여기 올랐을 때가 최근에 이번 사이클에서 올랐을 때가 73,000불, 올해 이미 73,000불을 찍었기 때문에 4배 예상은 이미 틀렸다고 보입니다. 자, 이 4배 예상, 이번에 4배가 될 거라는 예상이 이미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블랙록은요, 이전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트폴리오에다가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담는 게 적절하냐 이 비율에 대해서 84.9%, 거의 85%가량을 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엄청난 돈을 8개월 동안 순유입금만 17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끌어들였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더 큰 돈이 들어오는 기관 투자가 더 밀려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도 이제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고 또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같은 코인 업체가 아니라 BNY 멜론 같은 대형 은행이 수탁을 해주는 게 내일 모레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미국 전통 금융권 월가의 금융상품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가격 변동 지표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블랙록도 이번에 이렇게 그래프 빈칸으로 남겨뒀죠. 자, 이번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에 대해서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놓고 가격 전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전 통계가 맞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블랙록은 훨씬 스케일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만 놓고 보면요. 자,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치가 현재 23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230억 달러 정도치가 되는데 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요. 이 230억 달러가 아니라 1000억 달러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블랙록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0.25%, 1년에 자산 가치의 0.25%, 이걸 수수료로 받아서 챙깁니다. 1000억 달러의 0.25%면은 2억 5천 달러 맞죠? 이만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기서 또 2배로 뛰게 되면 이 블랙록의 수입도 2배로 뛰는 겁니다. 자, 블랙록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번다는 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올릴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